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밀떡은 만약에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만약에 if 뭡니까? 네, 제목이 좀 길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와 인도가 중국과 분쟁 시 활약할 국산 무기들은 무엇이 있을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의 해성 미사일을 필리핀군이 시험 발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목표물이었던 폐 유조선이었나? 그게 또 하필이면 중국산이었어요. 그래서 말들이 되게 뭐 여러 가지 확대 해석서부터 뭐 추측들이 좀 오갔었는데 확실한 건 그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정이고 그 핵심에는 저는 도련선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도련선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해안선을 이렇게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기네끼리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도자에다가 그 이을 연자, 그러니까 섬과 섬 이런 걸 이어서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이렇게 그렇죠. 이어놓은 거 이어서 예. 그러니까 적성국이 접근하는 걸 차단한다. 여기서 적성국이 누구겠어요?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처음에는 접근 거부, 그다음 영역 확장, 그다음 태평양을 나중에 나아가서 장악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얘기했던 절대방위선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니 뭐 비슷한. 사실 이건 네. 자신들의 국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경이 네. 아닌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넘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땅 따먹기가 비슷한 거지. 네. 예. 여기 우리 땅 들어오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중국해 영해 분쟁은 그 중국의 남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접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남중국해라고 부르는데 여러 나라들이 이제 겹쳐 있거든요. 중국의 모든 나라들과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얼마 전에 필리핀의 판가니반 암촌가 예전에 한 1995년쯤에 중국이 불법 점거해요. 예. 그래서 필리핀이 여기를 막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폐함선을 거기 좌초시키고 해병대를 주둔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급해야 되잖아. 인원 교체도 해야 되고 물자도 보급해야 되고 이거를 보급할 때마다 중국이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뭐 물대포도 쏘고 들이받고 이런 식으로. 뭐 필리핀이 그래서 합동 군사훈련 했던 게 이런 게 하나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보면 중국이 대만이나 아니면 남중국해 관련해서 대형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쟁이, 땅도 넓으면서 엄청 욕심쟁이에요. 아니 이게 아마도 이건 뭐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언제든 뭐 사고 칠 수 있겠다가 그렇죠. 아니라 이건 사실은 지금도 사고 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 무도한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암초를 불법 점거한 다음에 여기에 시멘트 같은 걸 부어서 그러니까 공구리 붙고 그죠. 섬이야 여기 우리 네. 땅이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 활주로 그잖아. 만들고 막 그 자국민들을 이주시켜서 그냥 알박기 해버리는 시키니까 다 동남아 국가 사실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하고 위험하죠. 패권 경쟁하면서 그쪽으로 국력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가 안정적이야. 그럼 여기 갖다 띠리 부으면 네.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큰 분쟁 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중국이 자신들이 중화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왜 우리가 세계 중심이야. 다 우리 거야. 막 이럴 때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큰형님 노릇하겠다면은 뭐 괜찮은데 그럴 거면 돈을 써야죠. 하다못해 동네 조폭도 맏형이나 보스가 되면 부하들한테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내 말 듣고 상납 바치고 야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면 어떤 나라가 거기서 고분고분하게 굽실거리겠어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제2도련선, 제1도련선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자기가 큰형님 노릇을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진출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다 막혀 있는 거지. 지정학적으로. 다 막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리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의 그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하고 달리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크로드니 뭐니 그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뚫고 나가면서 이제 세계를 펼쳐 나갔었는데 지금은 나가려고 하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거기를 다 막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업보라고 부르죠. 잘 했으면은 사이가 나쁠 일이 뭐가 있어. 16개인가 10몇 개가 넘는데 사이가 좋은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 파키스탄 정도? 파키스탄 정도밖에 없잖아요. 미얀마. 이런 그죠, 미얀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경을 접한 나라끼리 사이가 나쁘죠. 나쁘긴 하지만 10몇 개가 넘는 나라랑 개별적으로 사이가 나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할 거예요. 네. 패권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네. 사이좋게 지낼 생각은 일단 없는 거 그렇죠. 같고. 예.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최근에 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할 계획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에는 저희 호세 리잘급 호위함 두 척이 다가 있고 차기 호위함도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군력이 그나마 좀 보강되고 있고 그다음에 FA-50도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천무 이전에 K136 구룡도 지금 이제 18문 정도가 공여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기 각자로 보면은 중국과 분쟁 시에 뭐 활약을 하기 좀 애매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VLS가 장착된 호위함 정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중국이 활동할 때 상당히 걱정거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필리핀 해군이 가지고 있던 게 미국이 공여한 해양 경비대 함, 그냥 한 포 달려 있는 거. 그다음 우리가 줬던 울산급 한 포랑 대한미사일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공여가 되고 그 다음에 배치가 되기 시작한 함들은 이제 수직 발사관에 대공 미사일이 장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나마 생존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 그다음 이런 무기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얘기만 하면 좀 짜증나긴 하지만 또 중국이랑 사이가 대놓고 나쁜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도 뭐 별로 편들어주고 싶진 않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209급의 베이스로 만들었던 나가파사급을 우리가 수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전 배치돼 있는데 여기에 또 기분 나빠요. 이탈리아제 어뢰를 쓰고 있더라고요. 블랙샤크라고. 네, 근데 요게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가파사급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오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아마 남해 함대가 되겠죠. 남해 함대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림팩에서 209급 잠수함으로 많은 재미를 봤던 게 매복 전술이었거든요. 반드시 여길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을 미리 선점한 다음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말하자면 다 그 이미 배치돼 있는 각각의 국가들에 배치돼 있는 네. 무기 체계를 얘기해 주신 거고 지금 오늘 만약에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우리 무기들이 그렇죠. 들어간다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어. 저는 최근에 배치되기 시작한 도산 안창호급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이게 잠수함이 비대칭 무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력이라든지 공군력은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완성시키려면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동남아 국가가 중국이 우리 땅을 탐내고 있네. 야 공군 이러면 전투기 들여와야 돼, 훈련해야 돼, 군공항 만들어야 돼. 이래야 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잠수함도 그 정도만큼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일단 배치해서 훈련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그 도산 안창호급 같은 경우는 정숙성 이 무반향 타일을 붙여놓은 걸로 해서 정수성도 높아지고 그 AIP 시스템을 도입해서 디젤 잠수함 치고는 또 오랫동안 잠항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걸로 현무 4-4를 발사했는데 만약에 그 국가에서 필요한 미사일들을 장착하면 그 해역에 그 잠수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중국 인민해방군 남해함대 활동을 상당 부분 주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물러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무기체계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철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머리 깨지면 안 되니까 무거운 투구도 써야 되고 방패도 좀 튼튼한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무기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철퇴를 휘두를 수 있는 거리 밖으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잠수함은 약간 투명 망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점점 이야기가 좋아요. 그리고 공중무기 체계는 저는 당연히 보라매를 꼽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현재 그 중국의 공군력에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나라가 대략 2군데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베트남,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이 그리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가 조금 비벼볼 만하고 나머지 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은 조금 어렵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을까? 공군력의 수준이 그렇죠. 예. 그리고 도입한다 그래도 중국처럼 수량으로 압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성능의 전투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전투기로면은 보라매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상무기 체계로 꼽자면 저는 당연히 K9이랑 그다음에 천무죠. 최근에 베트남이 K9 도입에 대해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 얘들 울산급 도입했는데 우리가 공유해 줬잖아요. 그럼 보통은 해성을 달아줘야죠. 안 되면 하푼이라 달아야 되는데 이거 가져와서 러시아제 미사일을 달아놓은 거예요. 되게 개인적인 이유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알겠어요. 네. 어쨌든 근데 베트남은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 쪽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가장 크게 붙을 나라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전쟁도 벌였고 지금도 국경 마주하고 있고. 뭐 인구 사이즈나 뭐 병력 사이즈나 비교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 K9이 들어간다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고 그리고 K9만큼 아니면 어쩌면 K9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천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련장 얘기했던 다양한 그 미사일 체계들을 결합시켜서 중국에게 불벼락을 밀어줄 수 있고 이거는 저희 추측인데 중국처럼 중국이 그 도련선의 방어 체계 핵심을 동풍 21, DF-21로 꼽잖아요. 해상 사용 탄도탄. 그러니까 바다에 함선에 쏠 수 있는 탄도탄인데 뭐 천무의 시리즈가 이게 약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에다가 발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으로도 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상상의 네, 영역이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동남아시아 시장을 사람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뒷마당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진입하기가. 그 동남아가 진짜 국가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많고 거기서 이제 군사력을 키우려는 나라들. 왜냐하면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국가들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자체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뭐 경제력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근래에 그걸 못 해오다가 최근에 그걸 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남아 국가가 11개 국가로 알고 있고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최신형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말씀하신 것들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갸우뚱하는 게 많아요. 우선 안창호급 얘기하셨는데 만약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특히 이제 해양 쪽에 있는 국가들 필리핀이나 태국, 뭐 인도네시아도 있을 테고,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안창호급은 기본적으로 헌터킬러 기능이 있는 잠수함이에요. 그런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자체가 공격형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방어자 측에서 굳이 선호하는 무기 체계는 아니고 네. 잠수함이 효용하다고 봤을 때는 그냥 방어를 할 수 있는 안창호급 이하의 손오일급이 될 수가 있겠죠. 내지는 안창호급을 베이스로 하는 그보다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체급과 체격을 가진 다른 잠수함을 갖다 설계해서 그걸 가장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레이드를 낮춰서 이제 나의 영해 안에서 들어온 놈을 잡겠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수직발사관 뭐 이런 건 너무 12대를 장착한 거나 봐. 그러면 거의 중국하고 전면전 벌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 해군이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고현준 앵커님께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11개 국가가 다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또 환경이 달라요. 중국하고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적절수에 맞는 그런 무기 체계는 다 다를 것이다. 그렇죠. 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걸 뭐 다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래서 다종다양일 건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이런 동남아 국가 모두가 정말 옵션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왜 이런 주제가 나왔냐면은 중국의 무기 체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개발했던 게 그렇죠. 우리의 무기 체계들이고 그렇죠. 그 우리의 무기 체계가 지금 K방산 하듯이 단가로 보나 뭘로 보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때요? 이건 뭐 세계적인 어떤 헤게모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 무기 산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무기를 만들어내면 어딘가에 팔아먹고 싶을 텐데 그들에게도 동남아는 굉장히 유력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또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열세라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미국이 방위 산업을 놓았어요. 그래서 방위 산업이 사실 무너졌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쇠약해졌어요. 예. 이걸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향후 10년은 있어야 돼요. 물론 재래식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가 메리트를 갖기 어렵고 우리에 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사 이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단가 경쟁에서 경쟁이 안 돼요. 가격 경쟁. 대한민국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정치적으로 비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냐 동남아 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대할 때 보면 최근에는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 정도 1대1로 외교를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연합체로 그 외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각각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무기를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맞춤형 전략으로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거 잘하는 게 네. 대한민국이거든. 그렇죠. 네. 가장 간단하게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게 포병 전력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포병 전력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입장에서 포병 전력을 대중국 대비해서 강화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해안 국가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국경을 이렇게 육지에서 대고 있느냐, 네. 바다를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게 넓게 펼쳐져 있느냐, 좁은 지역이냐, 그렇죠. 아니면 국경지대가 산악이냐, 아니면 뭐 이게 평야지대냐,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친밀도도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그 인도죠. 어디 그 돌멩이 던지고 싸우는 데 네.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그리펜을 동원해서 중국이랑 합동 군사 훈련을 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좀 좋은 게 뭐냐면 뭐 미국제 무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지난 얘기인데 냉전 시기 때 그 제3지대, 제3세력이라고 해서 인도가 중심이 됐던 제3의 길을 가려고 했던 국가 중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어요. 특히 네.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안으로 했던 게 러시아제 무기들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참 생각해야 지금 돼. 시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우리 무기가 거의 빈자를 채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게 정치적 헤게모니 때문에 중국을 지금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만약에 얘기를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이랑 잘 지내. 중국에서 더 싸게 준대 무기를. 그러면 또 이거 얘기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럼요.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리핀이 해상에서 그 해성을 시험 발사해가지고 할 때 앞서 그 폐선을 그 보급선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중국제였어요. 중국이 그 당시는 친했거든요. 어허, 필리핀하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중국의 보급함을 들여온 건데 그게 뭐 50년, 60년 된 거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퇴역해놓고 되게 퇴역해서 보관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실사격할 때 타겟으로 쓰는 네. 거죠. 타겟 쓰는 것 예. 뿐이에요. 예. 그거를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중국제라고 네. 무슨 그래서 그건 다 걷어야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요즘 우리가 해상에서 굉장히 그 시험 발사하고 성공도 하고 있는 게 해성, 해룡, 해궁 네. 이거 한꺼번에 막 쏘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동남아의 해안 국가한테 의미가 달리 오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총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동남아 국가에서 선호할 거고 그걸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탄. 네. 예.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뭐 그쪽으로 비즈니스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동남아로. 조만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러고 있네요. 예. 매번 저희가 요 농담. 밀떡 요거 마치고 나면 네. 별의 별 얘기 다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씁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 씁쓸한 게 아니라 정말 K방산을 볼 때 가장 지금 주요한 시장 중에 3대 시장 중에 그렇죠. 하나가 동남아고 우리가 이제 이런 흥미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지금 적대시되고 있고 지금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국하고 봤을 때에 K방산이 더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K방산이 어떤 무기 체계느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러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맞습니다. 모르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 기술로 뭔가 이렇게 좀 잘 갖춰놓고 맞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면 뭐 언제든 그 경쟁력이 있으면 뭐 언제든 또 네.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한국산은 쓰면 또 계속 쓰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네. 뭐 가전제품 같은 건 그 동네 이미 그렇죠. 다 우리 거 쓰잖아요. 뭐 내가 가서 이게 코드 꽂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